오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한글과 국어생활 중에서 소단원 2 정확한 발음과 표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04쪽에서 123쪽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한글 맞춤법이죠. 그래서 정확한 표기에 좀 우리가 초점을 둬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국어에 어문 규정이 있어요. 어문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뜻해요. 우리 국어의 어문 규정을 살펴보면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표준어 규정이 있어요. 자, 표준어 규정에는 첫 번째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제시했던 표준어 사정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표준 발음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표준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규정은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우리말을 적을 때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할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죠. 세 번째로 국어의 어문 규정에 보면 외래어 표기법도 있어요. 외래어를 우리가 한글로 적을 때 올바른 표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으로 국어를 로마자로 적을 때 표기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자, 그래서 국어의 어문 규정에는 표준어 규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 4가지가 제시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표준어가 어떤 말이에요? 3가지 조건을 갖춘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시간은 언제? 현대, 그 다음에 지역은 서울말.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우리 맞춤법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름, 나무, 하늘. 이 단어들을 보면요. 소리 나는 그대로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리도 똑같이 구름, 나무, 하늘이죠. 자, 이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다.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소리 내보세요. 꽃이, 꽃나무, 꽃과. 자, 우리 분명히 소리는 이렇게 냈지만, 자, 보세요. 소리는 꽃이, 꽃나무, 꽃과로 발음되지만 지금 기록은 다르게 있죠. 한글로 다르게 적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소리대로 적으면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이런 경우죠. 꽃이, 꽃나무, 꽃과로 우리가 쓴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 원래 명사가 뭐였을까? 꽃이라는 명사가 얼른 파악되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의 표기 원리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뜻을 파악하기 쉽게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서 적는다라는 걸 말해요. 꽃이라는 본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지 우리가 꽃이, 꽃나무 이렇게 들었을 때 소리는 꽃과 꽃나무, 꽃이라고 하지만 글로 적었을 때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으면 의미가 쉽게 파악이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한글 맞춤법은요.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적되
조건이 있어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이게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적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 필요성은 뭐 때문일까요? 자, 우리말과 우리 글을 규칙에 맞게 발음하고 적어야, 표기해야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을 알고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한글 맞춤법 제15항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데요. 한번 보세요. 한글 맞춤법 제5항을 보면은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품사 배웠죠? 품사 배웠을 때 용언이 어떤 품사였어요? 그렇죠. 동사와 형용사였죠?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는 품사들 중에 유일하게 어감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 그 유튜브 채널에 동사, 형용사 그 컨텐츠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이 말은 예를 들자면 먹다, 먹고, 먹지만, 먹음. 자, 이 단어들의 품사는 동사예요. 기본형은 먹다죠. 그런데 먹다에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먹이 어간이에요. 지금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표기된 이 먹이라는 어간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간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뒤에 붙은 파란색으로 붙어 있는 다, 고, 지만, 음은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언을 적을 때는 어감과 어미를 구별해서 표기해야 된다. 이게 한글 맞춤법 제15항이에요. 자, 넓다도 마찬가지예요. 넓고, 넓지만, 넓음. 자, 이렇게 넓다도 넓이라는 어간이 구별되어서 지금 적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줄다도 마찬가지예요. 줄다라는 기본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 줄이죠. 자, 어간이 전부 줄고 줄지만 줌 이렇게 활용할 때 어간이 구별되어 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줌을 볼까요? 줄일 미음이죠. 자, 미음에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줄은 어간이고 미음은 어미라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예요. 미음 하나로 명사형 어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어감과 어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먼저 용언이 뭐예요? 자,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해요. 용언의 역할은 주어를 서술한다.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는데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어간이라는 것은 용언이 활용할 때 용언은 어미가 붙어서 모양이 자꾸 바뀌죠.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한다. 찾는다 해서 찾 어간이에요. 먹어에서 먹다의 먹 어간, 읽어라에서는 읽다라는 기본형에서 찾을 수 있는 읽이라는 어간.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글씨가 지금 어간이에요. 이 어간들은 용언이 문장에서 모양이 변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해요. 그러면 어미는 무엇일까요? 자,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요. 항상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쓰여요. 혼자 쓰일 수 없어요. 어간도 마찬가지예요. 어간도 어미가 있어야 자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미는 어간에 붙어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들을 말한다. 근데 어미는 엄할 어미가 있고 선엄할 어미가 있어요. 엄할 어미는 단어의 맨 끝에 붙어 있는 어미. 예쁘다, 예쁘구나, 예쁘니에서 예쁘는 어간이에요.
그런데 다, 구나, 니를 보면 단어의 맨 마지막에 붙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말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선어말어미는 어떤 어미일까요? 선은 앞설 선자예요. 어말어미 앞에 있다. 그래서 어말어미 앞자리에 붙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거나 또 높임을 나타내는 그런 선어말 어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웃다라는 현재 시제, 웃는다. 그래서 느는 어미지만 맨 마지막에 오지 않고 어말어미 반드시 앞에 와요. 우리가 먹다, 과거에 먹은 것을 우리가 먹었다라고 하죠. 그때 어또 과거 시제 어미거든요. 그런데 이 어또 선어말 어미예요. 끝에 올 수 없고 어말어미 바로 앞에 와요. 어간 뒤 오고 그 다음에 어말어미 앞에 와요.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간은 용언이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활용은 무엇이냐?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서 모양이 자꾸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자,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맞춤법에서 구별해서 적어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맞춤법 제35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왠지 복잡해 보이죠? 자, 한글 맞춤법 제35항에는 본말과 준말에 대해서 제시해 놨어요. 모음이 오나 우로 끝난 어간이 오나 우로 끝날 때 아어나 앗엇이나 이런 어미들이 어울린다면 붙을 때 합쳐서 와나 왓으로 줄 수 있다. 준 대로 적는다. 이것이 이제 제35항의 이제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말과 준말이 이제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꼬다에서 어간 꼬는 오로 끝나죠. 그때 아라는 어말어미가 붙으면 꽈. 자, 꼬아도 맞고 꽈로 줄어서 쓴 준말도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와 어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모음 오, 우로 끝난 어간에 아어가 어울려 해서 아어에 보면은 이 줄표가 써 있죠. 이 줄표가 앞에만 있으면 이 어미들은 어말어미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앗과 엇이 나오죠. 앗과 엇은 주표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이것은 앞에는 어간이 붙고 뒤에는 또 다른 어말어미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형태소가 양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앗과 엇은 어말어미 앞에 자리하는 선어말 어미라는 그것을 이 기호가 말해주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35항에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 앗엇이 결합될 때 준말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워, 왓, 워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음 외가. 자, 모음 외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나 엇이 어울렸을 때 역시 외로, 웻으로 준말로 적을 수 있다. 자, 괴어도 맞고 괴. 줄어든 말, 준말은 줄어든 말을 말해요. 바람을 쐬어, 바람을 쐬. 물이 괴었다, 물이 괴다. 바람을 쐬었다, 바람을 쐬다. 자, 둘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 이제 다음에 우리가 풀 퀴즈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맞는 표기를 찾아보세요. 1번, 극장에는 자리가 없음. 뭐가 맞을까요? 표기. 자, 우리가 쓸 때,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돼요? 자, 어간을 구별해서 적어준다. 없다라는 형용사의 어간 업을 구별해야겠죠? 비읍시옷. 자, 없음. 그 다음에 2번 어떤 게 맞을까요? 아기가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앞에 거요? 자, 어간은 울다죠. 울다라는 어간의 울이죠. 어간 구별해서 적은 뒤에 것이 맞아요. 아기가 울다. 울다의 어간은 울이에요. 자, 리을이 구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미음은 명사형 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희와 선이가 함께 만듦이 맞을까요? 만듦이 맞을까요? 발음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자, 동사 만들다에서 어간은 만들이죠. 그러면 어간을 구분해서 쓴 만들이 맞아요. 만듦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많이 보고 싶어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자, 보조 형용사 싶다. 쉽다. 자, 어간은 쉽. 뒤에 것이 맞죠. 싶어요 라고 적어야 돼요. 자, 5번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오빠 빨리 병이 나으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나으세요가 맞을까요? 나으세요가 맞을까요? 세 개 중에. 자, 그러면 병이 이렇게 낫다. 병이 아팠던 몸이 낫다. 기본형이 뭘까요? 그렇죠. 낫다. 시옷 받침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맞는가요? 그런데 세 번째가 맞아요. 나으세요가 맞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표기할 때 한글 맞춤법에서 어간을 구분해서 반드시 써주라고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어간은 분명히 not 시옷 받침인데 안 썼잖아요. 자, 이건 예외예요. 자, 낫다라는 동사는 분명히 어간이 not이에요. 시옷 받침.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시옷이 없어져 버려요. 탈락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이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아니고 나으세요가 맞아요. 자, 시옷 불규칙 동사 알아둡시다. 자, 불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간과 어미가 붙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어간의 의문이 탈락해버리는 그런 불규칙한 그런 용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발음하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거든요. 발음도 그렇게 쓰고 표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규칙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낫다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었을 때만 시옷이 탈락해버리는, 어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옷이 탈락하는 그런 규칙에서 벗어난 불규칙 용언이다. 그래서 시옷 불규칙 동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외가 있어서 좀 어렵죠? 자, 이거 좀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데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이모, 토요일에 이모 댁에 놀러 가도 돼요? 어떤 게 맞을까요? 되다라는 동사의 어간 되에 요가 붙어야 될까요? 어요가 붙어야 될까요? 어요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것이 맞아요. 되라는 어간에 바로 요가 붙는 게 아니고 어요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토요일 일정을 봐야 알겠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뒤에 건요 둘 다 맞아요. 앞에 것도 맞고 뒤에 것은 보아야가 준말 봐야 알겠는데 오로 끝나는 어간에 아가 붙었을 땐 바로 줄일 수 있다 했어요. 둘 다 맞는 표기예요. 자, 3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토요일은 안 될 것 같아. 누굴 만나기로 했어. 자,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안 될 것 같아가 맞을까요? 안 될 것 같아가 맞을까요? 이것은 앞에 게 맞아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 누구요? 지난번에 뵀던 분이요? 자, 3개가 나왔어요. 자, 어떤 게 맞을까요? 뵈다라는 동사의 어간 왜 어가 결합했을 때 뵈었던, 또 과거 시제, 여기서는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어시 결합돼 있죠. 뵈었던 앞에 것도 맞고 이것이 줄어든 말 뵀던도 맞고, 그래서 뵈었던 본말 뵀던 본말의 준말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자, 비슷한 문제 또 풀어봐요. 자, 이거 1번 우리가 많이 틀려요. 다음에 또 봬요. 우리가 주로 앞에 것을 쓰죠. 자, 배우의 어간은 배예요. 배다라는 어간에 바로 요가 붙지 않고 어요가 붙어요. 안 돼요. 거기서도 우리가 어요가 붙어요. 자, 그래서 배요. 뒤에 게 맞아요. 2번 영화 봐도 될까요? 영화 봐도 될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물론 앞에 게 맞죠. 자, 될까요에서는 돼 관형형 어미라고 할까요? 자, 이 리을이 바로 붙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늦으면 안 돼. 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건 안 보고 그냥 뒤에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뒤에 것이 맞냐면요. 지금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게 맞으면 말이 안 돼요. 어법에 어긋나겠죠. 어간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되다라는 동사의 어간, 되라는 어간으로 끝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간도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 써요. 반드시 어미가 붙어야 되거든요. 돼요. 자, 그래서 뒤에 게 맞아요. 늦으면 안 돼.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저녁이 돼서 어두워졌다. 자, 바로 어간 뒤에 서가 붙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서. 서라는 어미는 없어요. 어서, 아서가 붙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도 맞고 이것의 준말 돼서도 맞아요. 잘했어요. 자, 단모음 왜 뒤에 어가 오면 왜로 적는다. 기억하세요. 자, 단모음 왜 뒤에 어나 어시 오면 왜나 왜수로 적는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려면 언어 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이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준, 규범이 필요하죠. 자, 기준, 규범, 규칙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어요. 자, 표준 발음법 총칙 제1항에서 표준 발음법은 이것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 발음법은 지역 방언의 발음이 아니고 표준어의 발음이에요. 표준어의 이것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실제 발음을 따라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라라. 그러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야 된다. 옛날부터 우리가 발음했던 그런 전통성이 있고 합리성이라는 것은 규칙과 규범을 고려해서 정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빈칸 넣어볼까요?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은 표준어를 쓸 때는 어떻게 적어라.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소리대로 적되 그런 조건이 있다. 어법에 맞도록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소리대로 적었을 때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고 했죠. 뭐 꽃과 꽃이 꽃나무 이런 경우 예로 들었어요. 그럴 때는 어법에 맞게 적는다. 어법이라는 것은 이제 한글 맞춤법에 제시되어 있어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서 적어라. 이런 어법들이 있었죠. OX 퀴즈예요. 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중모음 의는 항상 의로 발음한다. 자, 틀렸죠. X예요. 이중모음 의는 첫 소리에 자음이 올 때는 이로 발음해요. 그리고 또 둘째 이하 음절에 나올 때는 이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용격 조사 의는 에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받침, 쌍기역, 키읔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의 정확한 발음은 말따이다. 틀렸어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음은 뒤에 것을 소리낸다고 했어요. 막다이다, 막다이다. 그런데 막다에 활용할 때 개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는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한다고 했죠. 막다라고 발음하지만 맑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고나 개가 연결될 때는 앞에 있는 것이 발음된다고 했어요. 리을 기역이, 어간의 리을 기역이. 그래서 답은 자 X예요. 막다라고 읽어야 된다. 자 4번 정확한 발음은, 이것의 정확한 발음은 여덟불입니까? 맞습니다. 겹받침은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뒤에 것이 연음되어서 다 발음된다고 했죠. 여덟불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달치처럼 리을 히읗 뒤에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과 지읒을 합쳐서 치읒으로 발음한다. 맞죠? 거센 소리로. 자, 그 다음에 6번 꽃이 시듬과 꽃이 시듬, 이 두 개의 표기 중에서 맞춤법에 맞는 표기는 뒤에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들다, 기본형을 생각하세요. 어간은 시들이죠. 어간이 구분되어 있는 뒤에 것이 맞는 표기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발음에는 이렇게 발음 기호를 뜻하는 이렇게 꺽쇠같이 생긴 이런 기호가, 발음 기호에 쓰는 기호가 붙어 있어요. 근데 표기에는 그런 기호가 안 붙어 있어요. 3번, 4번은 안 붙어 있죠? 3번, 4번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라. 그럼 1번, 2번은 표준 발음에 맞는 것을 골라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볼까요? 이 사과 먹어봐.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어떤 게 맞을까요? 맛있어.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맛있어는 맛있어도 맞아요.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좀 특별한 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1번, 2번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널쩍하게 펴라. 이게 맞을까요? 넓적하게 펴라. 이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아요. 자, 원래 리을 비읍은 앞에 있는 리을을 발음해야 돼요. 원칙이라면 널쩍하게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넓다의 경우에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 기본형은 넓다로 읽어요. 널로 발음하지만, 널로 발음하지만, 자,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는 넙으로 발음한다. 자, 넓다만 그래요. 그래서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이거 외워버립시다. 그 다음에 3번.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라가 맞을까요? 그서라라고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 기본형이 뭐예요? 그따, 시옷받침이죠. 그럼 뒤에 것이죠? 아니에요. 앞에 게 맞아요. 이것도 앞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옷 불규칙 동사예요. 그따. 아까 낫다라는 시옷 불규칙 동사 배웠죠? 그따도 분명히 어간에는 시옷이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 시옷이 없어져 버리는 규칙적이지 않는 그런 활용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시옷 불규칙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시옷 불규칙 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어라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실망하지 말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새로 시작해봐.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자, 이 경우에는 뒤에 게 맞아요. 자, 오뚝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뚝하다. 그래서 어간을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한다. 그걸 생각해서 오뚝이가 맞아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제16항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디귿,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원래는 연음돼서 디귿이, 지읒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디귿,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읗의 경우에만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접미사가 연결됐을 때
시옷으로 발음해요. 디귿이, 지읒이, 치읓이, 키읔이. 자, 이것은 이제 어법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제 발음을 따랐다고 봐야 되죠. 현실 발음을 적용한 경우다. 표준어를 발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얘네들은 어법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제16항에 정해져 있어요. 자, 발음이나 맞춤법이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문 규정이나 국어사전 꼭 찾아봐야 돼요. 특히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